가슴 수술 없이도 가슴이 커질 수 있다. 네. 가슴 수술 없이도 커지는 방법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하면 돼요. 모든 영역에서 장비빨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이 200만 원짜리도 써보고 지금 쓰고 있는 하이엔드급 스톨츠사의 이것도 다 써봤는데 확실히 비싼 게 좋아요. 비쌀수록 시야가 더 선명하게 잘 가슴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다. 가슴 성형에서의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기에 대한 트렌드도 존재하고요. 촉감에 집중을 하냐, 모양에 대해 집중하냐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굉장히 꽂히는 포인트가 시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2, 3년마다 요즘에는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2023년의 트렌드는 보형물 크기를 과하지 않게 설정을 하는, 그러니까 가슴의 크기는 풀비에서 남는 C컵 정도로 설정을 하고 촉감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내 몸과 밸런스가 잘 맞는 가슴을 만드는 게 현재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가짜 가슴은 물에 가라앉는다. X. 이거 저번에 저희가 실험한 적 있죠? 그때 안 가라앉았죠? 오히려 둥둥 떴죠? 예전에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형물을 물에 띄워봤거든요? 물에 띄워봤는데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형물의 비중이 물과 동일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짝 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력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물에 뭔가 물체가 들어가면 부력이란 게 있으니까 그 영향으로 뜨기는 하더라고요. Y자 골 가슴이면 수술한 가슴이고 I 골이면 진짜 가슴이다. X. Y자 가슴이라고 하면 이 골이 이렇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I자면은 이 위에 이 부분이 없이 가슴골만 있는 거, 이렇게 나눠보는데 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언제 생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근막 하나, 유선 조직 하에 넣으면 이 위에 덮어주는 조직의 양이 적으니까 위에가 쉽게 드러나는 거죠. 근육 아래에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보형물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근육이 얇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일부러 연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부 조직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슴을 위로 이렇게 딱 바스트 업을 하면은 진짜 가슴도 위에 이거 생겨요. 유선 조직이 위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면서 이 경계 부분이 생기거든요. 브라를 어떤 브라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수술한 가슴이 Y자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일부러 만들거나 아니면 수술 방법에서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수술 방법별로 촉감이 다를 수 있다. 보형물을 둘러싼 이 조직의 두께는 당연히 수술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죠. 근육 밑에 넣느냐, 유선 조직 밑에 넣느냐, 근막 밑에 넣느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촉감은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레이어, 수술 방법에 따라 가지고 촉감이 달라지는 거는 맞습니다. 가슴 수술 후 사람마다 촉감의 차이가 생긴다. 가슴 수술하면 동일한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촉감이 다 다릅니다. 보형물을 넣으면 내 연부 조직을 통해서 만지는 이게 가슴의 촉감이 되죠. 근데 연부 조직의 두께가 두껍냐, 피부가 얼마나 보형물을 강하게 눌러주느냐 아니면 루즈하게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보형물의 탄성 자체도 좀 달라지니까 촉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형물이라도 다른 촉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슴 성형이 대박 나는 시기가 따로 있다. X. 그런 건 없죠. 대박나는 시기는 따로 없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이들 겨울에 하면 염증 안 생기고 쉽게 상처 안 무니까 겨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도 겨울에 성형외과가 성수기에 진입을 하긴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수술하고 선글라스를 꼭 써줘야 한다. 네, X. 가슴 수술하면 흉터에 색소 침착이 되죠. 근데 색소 침착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자외선이에요. 근데 자외선은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그 자외선 양도 중요하고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디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동남아 여행 가거나 하와이 여행 이런 거 안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가면은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내 피부도 타지만 그 절개한 부위에도 멜라닌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끼면은 도움이 되지만 꼭 끼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형물은 10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X. 보형물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파손 파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최신의 보형물은 파손 파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10년마다 교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파손 파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당시에 사용하던 보형물은 어차피 파손 파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10년마다 한번 교체를 하시라가 처음에 보형물 삽입할 때 권장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믿고서 수술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2,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서 화전 파열 여부를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교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생리할 때 가슴 수술은 할 수 있다. 네. 생리할 때 당연히 수술할 수 있죠. 생리를 하게 되면 물론 출혈성이 약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술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생리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슴 수술을 포함한 모든 외과적 처치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산 가슴, 인공 가슴을 구별할 수 있다. 저요? 아니면 원장님이세요? 저요? 혹시 바로 육안으로도 바로 아실 수 있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입고 있으면 모르죠. 옷 다 입고 있으면 알기 어려운데 네. 저만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이신가요? 네, 영업 비밀입니다. 가슴 성형한 사람은 죽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 부영물이 안 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좀 찾아봤는데 실리콘에 녹는 점은 화장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녹는 점에 비해서 한참 낫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다 같이 연소되니까 혹시라도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놀림감이 될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슴 수술 후 반드시 거북목이 온다. 거북목은 당연히 이제 가슴 수술을 한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거북목은 척추 길이근이라든지 이제 코어 근육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됐을 때 이제 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 성형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가슴에 너무 큰 모형물을 넣었다 그러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오거나 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성관계를 자주 하면 가슴이 커진다. X. 당연 아니죠. 성관계와 가슴 크기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가슴 크기는 잘 알려진 대로 여성 호르몬의 그 분비량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슴 발육의 그 유선 조직의 크기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혈류량은 증가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 유선 조직 양에는 변함이 없고 가슴 크기는 커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장님 따님이 성인이 된 후에 가슴 수술을 시킬 수 있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 다행히 우리 딸이 요즘에는 제 유튜브를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안 봐서 괜찮은데 우리 딸은 눈 시키고 코 시키고 뭐 지방 흡입은 시킬 텐데 가슴은 안 시킬 거야. 안 되지. 오늘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를 좀 집약해가지고 한 번에 알기 쉽게 OX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예전 영상들을 쭉 보면 다 있거든요. 기존의 영상들 보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좀 더 보강해달라 라고 하면은 요청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콘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